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그룹 BTS의 병역 특례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9월 정기국회 국방위원회가 병역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60.9%, 반대 3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의 이번 조사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5개의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또 국회 논의 전망, 병역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네, 그룹 BTS 병역 특례 논란, 또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현행 병역법에서 대체복무제도, 또 예술, 체육요원제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병역법 5조에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로 이제 구분을 네. 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대체복무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분들의 경우에 말하자면 비군사적 성격의 어떤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BTS 병역 문제가 바로 보충역에 해당을 하는데 1973년도에 병역 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 특례 보충역에서 유래가 된 예술 체육 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1993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을 4주 기본 훈련을 포함해 가지고 총 2년 10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BTS 병역 문제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최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이 현행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병역 특례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보면은 체육 쪽도 보면은 국제 대입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BTS 같은 경우도 빌보드라든가 어디에 차트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기록이었고 그렇죠. 또 국제적으로 이미 정평이 난 기록이니까 그런 근거를 한다면은 대중예술 쪽도 충분히 그 적용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국민 개병제에 따라서 지금 남성들은 다 병역 업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들 하나씩 병역 업무를 우회하게 되면은 지금 병역 문제에 대한 또 루폴이 생기게 되고 또 실제로 현역 복무를 하는 많은 군인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테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있는 만큼 그 제도를 활용을 하되 실제로는 이분들이 군에 소속됨으로써 네. 그 해당 군에서 다른 군인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또 그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육군의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군 복무를 하면서 뮤지컬 배우들이 그 공연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뭔가 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역 특례는 반대하신다. BTS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해법을 예.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싶습니다. 다른 해법을 좀 찾았으면 네네네.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최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공정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공정성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병역 특례 혹은 보충력이 단순히 대중문화 예술인만이 제외되어 있고 기존의 예술인들이라든지 체육인들이라든지 혜택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고 또 다른 특례 제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혹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네. 공대 출신이 나와가지고 산업체에서 복무를 대체하는 네. 그러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과 특기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개인데 네. 지금 논란이 단순히 BTS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뭐 하나를 주자라는 논란으로 이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염려되기는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BTS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대중문화예술인 전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조 변호사님은? 네,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이와 같이 대중예술 분야에 있는 것을 쏙 빼면서 그냥 일반 체육과 예술인에 대해서만 보충력을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체육에 순수 체육과 대중 체육이 따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술 같은 경우에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을 나눠서 순수 예술 중에 클래식과 같은 음악, 국악, 그리고 미술과 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의 어떤 그 상을 받은 사람한테만 주고 지금 BTS에 이르기까지 한류 영풍의 핵심에 있는 예능 부분에 그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역 제도의 어떤 수혜 대상 자체에서 빼버리는 이런 것은 네. 헌법이 말하는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그 평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순수예술보다 더 많은 경제적 어떤 혜택과 어떤 국위선양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9세기, 20세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중예술이 이와 같은 위상을 높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 바뀐 시대를 법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국회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BTS를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냐는 것을 넘어서 네. 이제는 대중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 보충력 혜택을 주는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 변호사님 말씀에 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 제도를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1973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때는 말하자면 이제 국위선양, 문화 창달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과 체육으로서 문화 창달을 했다, 국위선양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독재 정권이 말하자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취약한 권력의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메꿔주는 보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예술, 체육, 요원이라는 이 제도를 BTS로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네.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헌법상 평등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1970년대는 병력 자원이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60만 대군을 말하자면 너끈히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자원이 풍부했고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병제를 논의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어떤 군사 안보상의 이런 환경들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 체육 예술인과 대중문화 예술인을
구분하고 예.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을 함께 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그 반론을 펴자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위 선양이라든가 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그 병역 특례를 했던 것은 이제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어떤 체제 경쟁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과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체능 요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그 정신은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병역법에 보충역 제도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바꿔가고 맞춰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그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이것은 논리적 비약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병역 자원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충역으로 해서 네. 병역 자원을 줄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역 자원이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현역 그 입영 기간을 18개월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장도 되기 전에 다들 그냥 제대를 해버리면서 병력이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병력 총체적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2018년에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그 병무청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역 특례 내지는 이 대처복무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사람도 없는데 무슨 병력 혜택이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통계를 봤더니만 1년에 평균적으로 예체능계에 따르는 이 보충역 편입했는 인원이 불과 한 45명 전후였다는 것이죠.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BTS를 비롯해서 1년에 얼마나 많은 그 대중예술가들이 미국 빌보드 같은 데 1등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인원에 대한 어떤 보충역 편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병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병무청과 국방부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인 것이죠. 1년에 45명. 예. 한 가지 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권력의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면 어떤 문화 창달이라든지 또 국위 선양이라든지 이런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들을 많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 하나 따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뭐 피아노 연주자가 있기를 합니까? 요즘은 이제 올림픽에 나가도 이제 메달도 많이 따고 있고 콩쿨 대회 입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이라든지 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봐야 된다는 의미고, 예. 헌법상 평등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병역 의무 규정도 있는 것이죠. 이런 등등을 이제 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최 의원님 또. 예. 저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보충역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가 이게 우리나라 병역의 숫자가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 논의가 자꾸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이 비춰져요. 그런데 병역 복무 기간이 단축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2021년 12월 달에 우리 군의 병역 집약형 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작년 말에 취지를 국방부에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하루아침에 1년도 안 돼서 국방부가 병역이 모자란다. 그래서 대중문화예술인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국방부의 입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네. 체육인과 예술인들에 대한 그 병역 특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게 73년에 시작됐지만 중간중간 2002년 때 월드컵 대표팀한테는 병역 특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없었다는 없었죠. 거죠. 예. 그런데 16강에 들어서 히딩크 감독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예. 우리 16강에 들면은 병역 특례 주세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만들어졌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그럴 병역 때 특례 바로 국가가 됐군요. 됐어요. 예. 예. 그 WBC 네네. 야구에서 우승할 때 2006년인가요? 그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게 어떤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 저희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BTS 혹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보충력에 대한 이 문제는 2019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답을 안 주시고 계세요. 2019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끄시는지 2019년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무기간 단축하고도 맞물렸던 때인데 그때는 이 말씀을 안 꺼내시고 일관성이 없다는 예, 말씀을 하시는 일관성이 거예요. 많이 없는 정부가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 있다. 병역을 당연히 하면서도 또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사물로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대중문화예술 쪽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누군 할 것이냐. 근데 네네. 뭐 올림픽은 메달이라는 게 있고 예. 또 국제대회도 무슨 콩쿠르 같으면 뭐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 BTS의 경우는 뭐 빌보드 차트라든가 하는 이렇게 공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영배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경우는 문화훈장, 문화포장 수요자라는 것을 넣어서 대중문화예술인이 하더라도 정부가 국가가 인정을 해서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을 주면은 그걸 또 대상으로 하자. 이제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 뭐 예술인 이래 돼 버리면은 나중에 그러면 누구도 해야 되고 무슨 누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논란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을 만들는 이제 입법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이 문화예술 쪽 또 대중문화 같은 경우도 최고 활동하는 그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 30세까지 너무 촉박하니까 네. 33세로 3년 늦춰주자. 네. 되게 대중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도 뭐 30세가 정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법안도 있는데 여러 법안에 좀 아이디어 지혜를 좀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병역을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지금 그 대체 복무를 통해서 병역에 다 있지는 않지만 네. 그만한 국가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또 국민들이 스스로 그걸 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근데 앞서서 지금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어떻게 인정할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훈장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이게 지혜를 짜낸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금운동 예.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뭐 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만 그렇다면 대중예술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제가 2019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안민석 그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을 때에 이 논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BTS가 처음 빌보드 핫 200 차트 넘버1을 했던 그때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에서 매주 올라오는 차트가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에 있는 그런 그 빌보드 차트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예. 단순히 핫 200을 넘어서 글로벌 200 차트라고 해서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음반 스트리밍이라든가 그런 차트를 다 해서 거기를 통틀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인됐다고 볼 수 있는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몇 번 이상 중복됐던 어떤 시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준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정부에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정말 국가에서 공인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여론의 장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훈장 포장 기준도 찬성을 그것도 하시는 찬성한다. 입장이시고. 네,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최 변호사님하고 거의 같은 입장인데요. 대중문화인 예술하고 순수예술을 볼 때 순수예술의 평가라고 하는 거 무슨 어떤 시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믿고 그 상여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대중들이 평가를
평가를 해주는 거고 대중들이 평가를 한 차트에서 1등을 한다. 그것도 해외 차트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중예술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충분히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10명의 심사위원들이 한 어떤 순수예술의 대회에 그 상보다 권위가 떨어진다거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예술요원의 편입 기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하고 있는 42개 대회입니다. 주관적 기준이죠. 42개 대회.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주관적 개념보다는 올림픽의 경우에는 금은 동메달, 3위 동메달 가지고 아시아 경기대회는 1위, 이제 금메달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이제 용인하는 선이 있다면 저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도 조만간에 곧 모병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모병제 논의를 하는 와중에 예. 이 문제도 함께 좀 논의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군대를 갈 수 있는 자원이 줄고 있다라는 논리는 이제 아주 고전적 그 논리, 네. 아주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마냥 반대만 하고 앉아 있기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논리가 상당히 좀 가면 갈수록 취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논리로 하는 또 점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또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 사회적 합의, 여론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제일 큰 같은데요. 문제가 이거죠. 그런 예를 거죠. 들면 예.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수십만 명이 청춘을 바쳐서 군대에서 총 쏘고 수류탄 터뜨리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분들이 용인하고 이분들께서 수용 가능한 말하자면 안 이것을 좀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네. 사회적 논의에 좀 붙인다면 예. 이것이 우리 사회 모병제 논의와 함께 가가지고 충분히 좀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의원님 지금 보면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60.9%, 반대 34.3%.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이라는 것은 60%가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해서 찬성한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근데 또 질문과 조사 대상에 따라서 찬성 비율이 좀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집니다. 또 반대 비율도 폭이 넓어지고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라서의 근데 여론조사를 대중예술인의 뭐 특례 보충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BTS를 또 특정해서 묻는 거하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주어에 따라서도 달라질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뭐 샘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네. 나타날 텐데 큰 틀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공정성의 문제 또 똑같이 형평성의 문제 또 이런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반면 또 한편으로는 또 BTS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 국위 선양 이런 역할에 대한 또 가치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병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군에 가더라도 병과에 따라서 군 복무 여건이 다를 수가 있거든. 어떤 분들은 집총보다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하듯이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BTS가 하는 군 복무 기간 내 역할을 좀 인정을 해주면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국제 박람회 예. 부산 엑스포 유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거나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그 활동 역시도 우리가 해외 파병 부대에서 일하는 것처럼 같은 네.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 공론을 좀 모아보고 네, 네. 예, 이 BTS가 병력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국익과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여론조사 결과들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여론조사라는 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많이 틀려지고요. 그래서 올 4월에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국방부에서 한 결과랑 매우 유사하게 나왔어요. 59%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왔고 거기에는 특이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찬성을 했고
70대 여성이 가장 찬성률이 낮았는데 반면에 20, 30대 남자들의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물어보냐, 프레임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대중문화 예술인 내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그게 불평등하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적 감각을 담아내는 것이 입법이고 결국 그것이 법이 시적절하게 빨리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논의만 되면서 공전만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BTS가 군대에 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제도로서 이 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빼버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의 이른바 문화국가 원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의 어떤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고 대중문화까지도 촉진하고 창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왜 굳이 대중문화에 대해서만 쏙 빼느냐.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화된 이 시대 속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아까 뭐 또 얘기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라든가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군대까지 안 가는 것은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혜택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21세기적 현대적 감각을 담아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시점 속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국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변화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이 사실상 이제 경계가 없는 것이죠. 구분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국가 안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병력의 의무, 보편적 의무로서 병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 그다음에 예술인과 체육인을 또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이제 국민 일각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논쟁의 지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예. 저도 대중문화 예술인과 예술체육인을 구분하는 거 이거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BTS의 문제가 병역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게 이 대중문화 예술인의 그 예술인의 편입 거기에 대한 문제인지 이게 전체 그 국방 의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지 이 두 개를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요원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이건 직업적 차별이고 라는 관점에서 지금 있는 정책이나 지금 있는 법률 안에서 우선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차원의 문제는 사실 지금의 논리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더 광범위한 그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논의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BTS 병역 특례 논란 아주 핫한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논의점, 논란의 지점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이다 큐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시즌은 의원회 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시기라고도 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국정감사의 이모저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다 큐의 박영주입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의 권리를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감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정부가 이를 허투루 하지 못하겠죠.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을 나눠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권력 삼권 분립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정감사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국정감사제도는 헌법에서 근거하고 있고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국정감사에 단순히 협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조 자체가 의무가 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수가 국정감사기관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대표가, 2017년에는 증인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역대 국정감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중하게 꾸짖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하지만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제로 벵갈 고양이를 국회로 데리고 오기도 했었고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태권도복을 입고 오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연예인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을 때 현장감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감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각종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적도 있었고요.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사건과 같은 것들이 밝혀진 것도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국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목적이지만 매년 질문만 듣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국정감사의 의미도 퇴색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려면 병역법 개정 필요합니다. 또 BTS 병역 특례 논의를 계기로 병역 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국방위원회 병역법 개정안 논의, 또 나아가 병역 복무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일단 지금 보면 국방위원회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앞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합해서 지금 한 5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중문화예술 전반으로 병역특례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3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대 연기 기한 만 33세로 3년을 늦추자 하는 지금 또 그런 법안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 훈장, 포장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허용하자 하는 법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나름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을 그 지혜를 다 모을 수 있는 법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여야 국방위원 16분이 계신데 입장이 또 거의 뭐 반반으로 갈립니다. 예, 병역 특례라고 자꾸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있고,
또 지금 뭐 국민적 인기라든가 국가에 가진 무형의 자산을 생각하자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확히 나눠주고 있어서 이제는 이게 국민들이 이제 공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마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국방위원회 다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병력 특례의 범위는 좀 줄이되, 병력 특례 범위는 줄이되, 진정한 국위 선양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좀 제시돼야 된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방위원회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앞에서도 쭉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국민 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국회가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냥 이제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정기국회 이 논의가 일단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상당히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뜻 총대를 매질 못해요. 결국은 이제 쉽게 총대 매지 못하는 게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가 있는 법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그 표를 어떻게 보면 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그것이 뭐 70% 80% 가진 건 아니고 한 60% 전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도 어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조금 주저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개죠. 하나는 아니 사람도 모자라는데 병력 특례 제도 아예 없애. 그게 오히려 그 공정하다는 게 지금 병무청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러진 못하겠고 늘리진 못하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현재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그 포커스를 논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입법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의 저는 판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또 특례는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보면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또 늘리자는 그런 쪽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력 특례 그 반도체를 왜 늘리라고 합니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게 어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교의 그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3년 만에 지금 박사까지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는 병력 특례까지도 주겠다는 그 논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 그 대중예산 문화의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적 평가, 편익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못지않은 영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한류 특히 이제 그 BTS를 비롯한 이 K-팝의 어떤 영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입법적 개선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이런 거 검토하면 바이오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이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아까 월드컵 16강이라든지 WBC라든지 지금 이번에 반도체 논란처럼 국방부 자체가 이거를 논란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법대로 아니면은 정책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외 사항을 자꾸 만들어내고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꾸 오히려 더 논란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자체나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짜집기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예술용원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중예술이 빠져 있는 거를 거기에다 대중예술인들만 넣으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대중예술인들에 대한 기준만 별도로 연구원에서 이제 만들어내면은 아무 이렇게 잡음이 없을 것 같고 복잡해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뭔가의 편법, 뭔가의 예외 조항을 만들려다 보면은 이 법들이 더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진이 그룹 멤버 진이 이번 12월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이 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인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 제도가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논의고 이 BTS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BTS가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나름 성과를 이루었을 때조차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이 제도 속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 네. 앞으로 영원히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어떤 예. 인들이 나와도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도 대중예술인들이 나와도 BTS도 안 했는데 니네가 할 거야? 라는 논의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네요. 국방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에 과학기술력을 통한 국방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국가적 인식, 국위 선양이라고 하겠죠. 이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국방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병력은 보편적 의무인 만큼 자꾸 예를 들기보다도 실제로는 입대를 하되 예컨대 국방의 우리 총체 국방 능력을 보여주고 국가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외국에 우리 국위를 선양해서 저 나라는 정말 우리 세계에 꼭 필요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기간 중에 그런 여력을 넓혀주는 방식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그 정성호 의원이 맞습니다. 발의한 게 네.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자꾸 그 예외를 만들지 말고 일단은 입대를 하되 대신 입대하고 난 뒤에 외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력과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자. 이 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조언안도 이제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게 뭐 차일피일 자꾸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좀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전향적인 어떤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예체능계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군사훈련 이외에 이제 34개월 보충 역을 하면은 되고 지금 BTS를 비롯한 일반 대중예술 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군대를 가라. 군대에 있으면서 그냥 휴가 내가지고 외부 활동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결국 절충점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또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충역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넣을 것이냐, 그럼 말 것이냐, 이 부분의 어떤 쟁점을 좁힌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번 국회 내에서도 이 법 개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BTS만을 위해서 뭐 군대를 간다면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법이나 정책이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손흥민이 했듯이 그다음에 다른 뭐 조성진이나 임윤찬이 하듯이 똑같은 법 안에서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지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또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모병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와도 지금 맞닿아 있다는 점도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다양한 유형의 군 복무제 개편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병역 문제라는 게 국민 정서와 상당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한 검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는 계속 줄게 돼 있고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과 같은 군대 규모의 징병제를 유지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모병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변화된 안보 상황이라든지 또 현대 전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병제로 이제 서서히 전환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병력 특례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논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병무청과 국방부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논의를 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군 전력이라는 것도 더욱 과학화되고 더욱 이제 첨단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군의 근무 여건 또 군대라는 것이 이제처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기능을 높이고 또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높이게 되는 그런 다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군 병영
문화와 군 병영 근무 여건 자체도 또 선진화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장 병역을 할 수 있는 숫자, 우리 그 젊은 장정들의 숫자의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초등학교부터 점점 뭐 대학까지 그 변화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곧 마주쳐야 될 현실이고 군의 선진화 또 군 복무가 곧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재능과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요원회 같은 경우는 모병제 방식의 또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 군대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젊은 남성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 여성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도 더 큰 범위 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논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 개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 속에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그 병역 감소 추세나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추어서 이 보충역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그대로 해나가되 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술 예원 중에 예체능 요원 중에 이 대중문화 요원을 편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 비틀즈가 있죠. 근데 비틀즈 이후에 영국에 그만한 그룹이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체능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충역 편입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9월 정기국회 이슈로 떠오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아가 병역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